일본의 국민 부담률이 10년 연속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에 따라 소득까지 감소하고 있는 일본인들의 부담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이지만 일본 재무성은 내년도에는 국민 부담률이 하락하게 될 것이라는 거짓말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전해드리겠습니다. 현재 일본에서는 물가 상승과 국민 부담률이 일본인들의 생활을 짓누르고 있습니다. 국민 부담률은 국민의 소득에서 차지하는 세금이나 사회보장액 등의 부담 비율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이 지표가 일본에서 매년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었던 것이 재무성 데이터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17일 일본 경제산업성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도 일본의 국민 부담률은 47.9%였습니다. 이는 2019년도에 44.4%를 크게 웃도는 수치였으며 과거 최고치를 넘어서는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한 것이었습니다. C19의 확산으로 경기 침체가 계속되면서 일본인들의 소득이 줄어든 영향도 있었겠지만 소비세율 인상 등의 영향으로 세금 부담액도 증가하면서 소득에서 차지하는 부담 비율은 급증했습니다. 일본의 국민 부담률이 상승한 것은 2011년도부터 10년 연속 이어졌으며 2011년 37.2%였던 것이 2020년도까지 10% 이상 폭증한 것입니다. 일본 재무성은 2021년도 국민 부담률 전망치에 대해 48%로 미미한 증가에 머무를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 말은 전혀 믿을 수 없습니다. 매년 2월에 발표하는 단계에선 국민소득 전망이 과대하거나 재무부의 새 부담률 전망치가 내리막길을 걷다가 이듬해 발표 때는 매번 숫자가 껑충 뛰었습니다. 1년 전인 2021년 2월 26일 일본 재무부가 발표한 2020년도 전망치는 46.1%였지만 이번에 발표된 수치는 47.9%로 전망치를 크게 웃돌았습니다. 재무성이 발표하는 전망치와 실제 수치의 큰 차이는 과거 10년 이상에 걸쳐 계속되고 있고 전망치대로 나왔다거나 밑돈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보다 더 심한 것은 다음 연도 전망치입니다. 이번에 발표한 2022년도 전망치는 46.5%였고 일본의 국민 부담률은 떨어질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거의 매회 발표 시 전망치는 하락할 것이라고 발표하고 있지만 10년 이상에 걸쳐 단 한 번도 맞았던 적은 없었습니다. 일본 재무성은 국회 답변에서 정부의 경제 전망 등을 기계적으로 적용시키고 있을 뿐 의도적으로 낮은 수치를 공표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비세율 인상 등을 목표로 하고 있는 재무성에 있어서 일본인들의 부담이 급증하고 있다는 것은 불편한 진실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 재무성은 의도적으로 국민 부담률 전망치를 낮게 설정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일본의 메이저 언론사들은 그 재무부의 예상을 그대로 믿고 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믿는 것이 아니라면 불편한 진실을 덮으라는 재무성의 지시가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과거 일본 기사를 검색해보면 국민 부담률이 낮아질 것이라는 기사는 매년 본물 터지듯 나왔습니다. 1년이 지나고 보면 잘못된 기사가 되겠지만 1년 전 기사를 아무도 기억하지 못할 것이라는 판단 아래 일본 언론들은 다시 국민 부담률이 하락할 것이라는 재무부의 전망치를 내보냈습니다. 올해도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2월 17일자 기사에 일본의 국민 부담률은 국민소득 확대로 2022년도에 46.5%를 기록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사상 최고치 47.9%를 기록했다는 수치보다는 재무부의 허술한 전망치를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이것이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부담이 늘어난 일본인들보다 조금이라도 낮은 수치를 보여주고 싶어하는 재무성의 뜻에 따른 기사를 쓰고 있었습니다. NHK도 이변이 일어났다는 내용이 아니라 전망치를 바탕으로 기사를 썼습니다. NHK는 금년도 일본의 국민 부담률이 48%로 과거 최대치를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을 전하면서 전년도를 약간 웃도는 정도에 그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48%라는 전망치는 내년이 되면 크게 벗어날 가능성이 높으므로 약간 웃돌 것이라는 표현은 잘못된 보도가 될 것입니다. 아마도 일본 재무성과 언론의 목적은 증세 반대론을 봉쇄하기 위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정책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10년 정도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정부 회의에서도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 정부의 경우 정책 결정의 전제가 되는 증거가 극히 빈약한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통계 조작도 잇따라 터지고 있습니다. 일본 관료들은 추진하고 싶은 정책이 있으면 적용하기 쉬운 데이터를 들먹이거나 때로는 만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신의 관공서에 유리한 통계 숫자를 부각시켜 정책을 유도하는 것입니다.
일본의 국민 부담률이 10년 연속 상승해도 큰 폭으로 과거 최고치를 넘어서는 기록을 보이고 있어도 내년도는 내려간다라고 계속 말하고 있는 것은 증세의 반대론을 봉쇄하려는 목적일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OECD 평균이 34%대인 것을 감안하면 48%라는 일본의 국민 부담률은 매우 높은 수준입니다. 하지만 일본 재무성은 언론에 세계 각국의 국민 부담률을 비교한 그래프를 나눠주며 다른 나라에 비하면 일본은 아직 낮다라는 설명을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증세를 위한 전략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47.9%라는 일본의 국민 부담률은 2019년 기준 한국의 27.4%, 미국의 32.4%를 크게 넘어섰고 마침내 영국의 46.5%도 앞질렀습니다. 이런 속도라면 고복지, 고부담 국가를 대표하는 스웨덴의 56.5%와 독일의 54.9%도 몇 년 안에 넘어설 것으로 보입니다. 스웨덴이나 독일 같은 유럽 국가들은 세금이 높은 편이긴 하지만 노후 보장 등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장래에 대한 불안감이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반면 일본은 복지가 좋다고 말할 수 없는 상황인데도 확실하게 고부담으로 치닫고 있는 모습입니다. 기시다 일본 총리는 분배의 재검토를 강조하고 있지만 일본인들의 실상은 오르지 않는 임금 그리고 물가 상승과 높은 세부담으로 생활이 궁핍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한국의 국민 부담률은 OECD 국가 평균에 비해 아직까지는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국민 부담률도 매년 상승하고 있고 C19의 영향으로 건강보험 적립금이 급속도로 소진되고 있어서 향후 국민 부담률은 더욱 상승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여기저기에서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라는 말이 나오고 있지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결국 일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자리는 최고의 복지가 될 것이고 좋은 일자리가 늘어나게 되면 국가가 마련해주는 복지에 대한 수요는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한국은 일본과 같은 길을 걷지 않기 위해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내는데 노력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피커TV였습니다.